어항에 배양토를 넣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양토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양토는 수초에게 영구적인 영양소 공급을 지원해주고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배양토란 우리가 화분에 사용하는 흙으로 식물의 효과적인 재배를 위한 천연 성분을 조합한 흙입니다. 로우테크에서는 이 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초와 지라 박테리아만 있다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암모니아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어항 유지가 어려워지는데 배양토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초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소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점인데요. 수초가 자랄 영양소가 없다면 수초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결국 수초의 암모니아 제거 효율이 낮아지겠죠? 여기서 배양토가 수초에게 영양소를 제공해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거대 에너지원의 역할을 합니다. 배양토는 수초에게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양토에서는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존재하고 박테리아들의 서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발액제에 잘 형성된 박테리아들이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사멸하거나 리셋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부에서 배운 질화 과정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1부에서 배운 질소순환은 질화 과정과 탈질화 과정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화는 독성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탈질화는 질산염을 질소가스로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항 내에서 탈질 과정을 유도하는 박테리아 서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항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 어항에 필요한 탈질 박테리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배양토입니다. 논문의 결과 탈질화를 유도하는 박테리아가 형성되어 있고 배양토의 혐기 공간에서 탈질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빠르게 흡수하여 탈질 작용을 통하여 질산염을 질소로 순환시켜 질소 순환을 완성시킵니다. 만약 배양토의 영양분이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교체할 때 항상 하는 것이 뭔가요? 그림처럼 호스를 바닥에 밀착시켜 바닥의 물고기 배설물, 사료 찌꺼기까지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암모니아 분해 속도가 느려서 어항 사이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물이 깨진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진들은 수초의 뿌리가 배양토에 닿지 않았는데 수초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배양토 속의 종속영양 박테리아입니다. 종속영양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를 경쟁하는 월등한 성능을 가진 박테리아입니다. 질화 과정과 종속영양 박테리아의 공통점은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흡수하고 질화 박테리아들과 같은 pH에서 잘 활동하는 점이지만 두 과정의 차이점은 질화 과정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는 반면 종속영양 박테리아는 유기탄소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빠르게 제거하고 유기물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질화 과정은 30시간에 2배의 박테리아 증식을 하는 분해 속도를 가지고 종속영양 박테리아는 15분의 2배의 속도를 가집니다. 즉 종속영양은 120배 빠른 암모니아 분해 속도를 가집니다. 배양토에서 나오는 탄소 덕분에 암모니아 폭탄에서도 어항의 암모니아 분해가 순탄하게 진행되어 어항 균형이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배양토의 역할은 바이오플락 양식과 닮았습니다. 바이오플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속영양 박테리아를 최적화한 방식입니다. 양식 난이도가 있는 까다로운 어종부터 큰 물고기까지 기존 양식장보다 공간 대비 생산량, 과밀로 키울 수 있고 바이오플락의 실적이 일반 양식장보다 실적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바이오플락 저서에 따르면 이 유기물 덩어리는 식물 플랑크톤, 다양한 박테리아 서식지가 되고 생물들의 먹이와 식물의 비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설물을 치우거나 추가로 비료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오플락과 로우테크는 탄소원을 이용한 종속영양 박테리아를 사용하지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이오플락은 사람이 설탕을 추가하는 반면 로우테크는 배양토에서 내뿜어져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플락은 기포기를 통한 산소를 공급하고 로우테크는 수초 강화성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공기가 안 통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혐기 공간의 처리인데 바이오플락은 물을 회전시켜 혐기 공간을 최소화하는 반면 로우테크는 흑사 같은 자갈에 쌓이게 되고 수초의 뿌리와 생물들이 흡수하면서 혐기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분해된 유기물의 영양소를 기반으로 뿌리가 짧게 나온 수초들이 원활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영양소의 환원이 조그만 어항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암모니아 제거가 크게 수초, 종속영양 박테리아, 질화 과정 세 가지의 방식이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암모니아 분해가 안정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연 생태계를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항을 세팅한다고 바로 생태계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수초와 생물, 그리고 바닥재가 시간에 따라 서서히 균형을 완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은 자연을 조성할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수초, 바닥재, 박테리아의 미세한 적응과 같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질 기다림을 준다면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물고기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